판매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매장하고 고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쪽을 버려야 돼요. 이게 매장만 진상이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도 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 구매자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매장하고 등을 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죠. 보통 이제 매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 싶으니까 이제 보내오겠죠, 물건을. 근데 막상 받아서 교환 비율을 보면은요, 한 20-30%가 교환이에요. 그게 뭐 어떤 매장이 됐든 간에, 아무리 비싼 매장이라 한데. 당연히 뭐 교환을 하게 되면 매장이 안 좋아하는 건 당연하겠죠. 보세요. 근데 이 교환권이 1회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오늘 10개를 주문해서 3개가 교환인 거예요. 그럼 또 내일 새로운 10개가 주문이 들어오겠죠? 그럼 오늘 교환권 3개랑 총 13개가 돼요. 그럼 13개에 다시 30%. 그럼 또 4개가 불량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10개랑 교환권 4개 해서 14개가 되죠. 14개에서 또 30%가 이제 불량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주문은 하루에 10개인데 나중에 가면은요, 하루에 입고되는 게 20개, 30개가 돼버려요. 교환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제품은요, 7, 8번까지 또 교환을 합니다. 그 이상. 전 10번 이상 교환하는 경우도 종종 나와요. 이게 어떤 제품을 10번을 교환을 해보세요. 어느 매장이 좋아할까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명한 매장에서는 티무역, 그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요. 티무역이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매장, 이름 없는 매장도 많아요. 저희한테 물건을 안 파는 매장들이. 저는 이제 구매자의 요구를 매장에 전달을 하는 것 뿐이죠. 매장은 정상이다, 이 정도면. 구매자는 왜 이게 정상이냐, 불량이지. 결국은 티무역은 거래를, 너한테 물건 안 팔어. 티무역이 저희한테 너희 같은 진상은 보다 처음 봤다. 니들 손님은 왜 그러냐다. 지금은 지금은 고객을 버리죠. 저는 처음에는 매장을 버렸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매장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거래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나랑 계속 거래를 하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 하나 고객 잡아도 잡는 게 아닌데 매장을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고객을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최대한 매장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고객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럼 오래 못 합니다, 이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매장 편을 들어라, 이건 아닌데,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기준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장하고는 계속 가야겠죠. 진상 많죠. 뭐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했었었는데, 뭐 한번 또 다른 진상 중에는, 이 경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저 해외 판매도 하다 보니까 해외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한국인데, 뭐 어느 게시판에는 뭐 6개월 지난 가방 제품 처음 썼다, 그럼 스크래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걸로 인한 그 구매 대행업자 입장에서 스트레스다라고 하는데요. 6개월은 애교인 겁니다. 저는 4년도 있었어요. 구매한 지 4년,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는 4년 됐는데 4년 동안 가방을 서랍에 넣어놨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대요. 4년 만에 꺼냈는데 체인이 녹이 슬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소보원에 신고를 했어요. 소보원에서 연락이 왔죠. 쌍욕을 했죠.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소보원은 일단 소비자 입장만 얘기를 하잖아요. 놀리고 뭐가 소보원은 놀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 소비자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쌍욕을 박아버렸죠. 근데 소보원도 이제 그 상담원도 듣고는 아무 얘기를 못 하죠.
4년 됐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 사진이 왔어요. 가방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방이 어디 걸린 거죠. 그러니까는 찢어진 게 뜯어진 거죠. 뭐 박음질 뜯어진 게 아니라 어디 걸려갖고 확 잡아 당겼더니만 가죽 자체가 그냥 쭉 찢어진 거죠. 받자마자 이렇게 됐대요. 사진이 왔어요. 근데 받자마자 이렇게 된 거고 자기는 가방을 가지고 밖에 나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어디 걸려갖고 찢어진 건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갖고 나간 적이 없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찢어진 사진의 배경이 그 외부 놀이터에서 찍은 이 사진 자체가 외부에서 찍었는데 어떻게 가방을 안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진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지연 발송을 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당일 발송을 했었어요. 근데 당일 발송을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오발송도 나오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구매자가 이제 QC를 못 봤다, 사진 보지도 못했는데 물건 먼저 보내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물건을 봤어도 이제 자세히 안 봤다, 뭐 이제 보내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오고, 아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이런 부분이 이렇다,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제 오케이 하지도 않았는데 왜 보냈냐, 내가 보내라고 해야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보냈어요. 아예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또 얘기가 나오죠. 깜빡할 수도 있는데 보내라는 얘기 안 했다고 안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낼까요? 또 그 다음날 또 보낼까요? 그 다음날 또 보낼까요? 매일같이 보낼까요? 물어봐도 대꾸를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얘기를 해요. 왜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이래도 징징 저래도 징징, 그냥 계속 징징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요, 사진을 주고 대꾸를 하든 말든 다음날 보냅니다. 하루 건너뛰고. 그때 이제 오케이로 간주하고. 뭐 그래도 물론 얘기는 나와요. 왜 보냈냐, 보내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내도 뭐라고 하고 안 보내도 뭐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서 반송비, 참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판매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상식적으로, 이거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는 제품이 하자라고 하면은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제품이 하자가 아니면 구매자가 부담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자를 만듭니다, 구매자들은. 실제로 눈에 띄죠. 상당수 하자는 만든 게 이제 눈에 띄죠. 이제 그걸 갖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일부 구매자들은 얘기를 해요. 일부러 하자를 만들었다 내가. 왜냐면 배송비 부담하기 싫어서. 이런 얘기를 몇 번 듣고 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EU 여하를 막론하고는 한국서 보내오는 건 한국에서, 재발송은 중국에서라고 이제 공지를 해요. 이제 누군가는 억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감수를 해야겠죠. 이게 이제 한국서 보내온다라는 개념은 제품의 뭐 초기 불량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단순한 고객 변심으로 인한 뭐 교환이나 환불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몇 년 쓰다가 해지고 닳아지고 또는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중국서 처리가 돼서 다시 나갈 때는 제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어떤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뭐 책임 소재를 정해가지고 부담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일괄적으로 보내오는 건 그쪽에서, 나가는 건 우리 쪽에서, 이게 제일 편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러면은 뭐 본인들이 막 분량을 만들어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 안 하면은 아예 구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공지를 해갖고 처음부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6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시계나 뭐 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나사가 오래 쓰다 보니까 나사가 빠진다든가, 5, 6년 썼으면은 보통은 이제 버려도 되는데, 뭐 그냥 수리가 된다라고 하면 보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나가는 비용은 저희가 안 받고 저희 비용으로 해서 다시 나갑니다.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참고로 그 한국에서 보내올 때 EMS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 UPS나 페덱스 이런 데는 엄청 비싸요. 특히 그 편의점에서 하는, 연계해서 하는 페덱스 이런 데는, 그러니까 가방 하나 보내려면은요, 그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작은 거는 2만 원 후반, 조금 높아지면 3만 원 5천 원 이 정도까지 가는데, 페덱스나 4, 5만 원 하죠. 근데 편의점과 연계된 편의점에다가 페덱스 이용해서 보내게 되면은요, 돈 1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막 갖다 붙여요, 그냥 비용을. 우체국이 가장 저렴하고, 우체국에서도요 그 프리미엄 EMS가 있고 일반 EMS가 있는데요, 당연히 프리미엄이 비싸죠. 근데 프리미엄 보낼 필요가 없어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로 다이렉트로 오는 거고요, 일반 EMS는 중국 상해를 경유해서 오는 건데요, 하루 차이예요. 하루 차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EMS가 난 거고요. 근데 일반 EMS보다 더 저렴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국제수포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국제수포하고 EMS하고 차이는요, 이제 우체국에 가면은 국제수포 얘기를 하면은요, 늦어질 수 있는데 국제수포로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그냥 국제수포로 보내면 돼요. 안 늦어져요. 그냥 그들도 마케팅이기 때문에, 영업이기 때문에 그 EMS를 권장하는 것뿐이지,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그 국제수포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제가 계속 받고 있으니까는요. 국제소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점은, EMS랑 차이점은 사실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는 국제소포는 이제 EMS는 반송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반송이 돼가지고 뭐 별도의 비용이 없죠. 근데 소포 같은 경우에는 반송을 하게 되면은 반송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EMS는 반송비가 없어요. 수취 거부를 하게 되면은 반송비가 없이 보낸 사람한테 그냥 돌아갑니다. 이제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 보낼 때 운송비만 낸 걸로 끝나는 거죠. 국제소포는요, 반송을 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이 돌아가는 비용도 내야 됩니다. 내고 받아야 돼요. 왕복비를 내는 거죠, 국제소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반송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료가 저렴한 국제소포로 보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국제소포도 해운이 있고 항공이 있어요. 해운은 안 돼요, 너무 늦어요. 항공으로 보내면은 EMS보다 하루 이틀 차이예요. 국제수포로 항공 보내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하시는 분들, 이제 중국 호스팅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국 호스팅은 웬만하면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겪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에 서버 당그라니 하나 놓고요, 한국인 상대로 쇼핑몰 개설하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얘들은 이제 자기네 서버 하나 놓고 그 월 사용료 받죠. 나중에 도망가요. 그냥 싹 자료 삭제하고.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자료 다 날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큰 기업들,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큰 기업들. 근데 얘들도 다 사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겪었던 건데, 이제 그 전에 말한 그 개인 업자들, 이런 거는 사기꾼들이 워낙 많고 해서 뭐 저는 아예 보지도 않고, 이제
저는 일 때문에 이제 중국에 이제 정식으로 사업자 내고 하는 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제 큰 업체를 이용했는데 아예 서버 자체를 임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양을 속여요. 얘들은요. 이젠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주문한 사양은 이게 아닌데 왜 이 사양이냐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메모리를 줄여요. 얘들이. 그럼 왜 이 사양이냐라고 하면은 깜빡했다,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요. 저사양 제품을 고사양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거예요. 중국의 이 어지간한 호스팅 업체 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호스팅은 권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매장 제품 가격들은 저는 사이트에 다 기재를 해놓습니다. 매장 그 출고 가격을요.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거죠. 그냥 제가 이 메모장에 잠깐 적어봤는데 이런 가격들을 저는 그 사이트 상에 다 기재를 해놓거든요. 매장별. 뭐 이런 거죠. 뭐 이익백 같은 경우에는 지존샵은 뭐 2,480위안 이게 위안이죠. 지존샵에서 나오는 사이즈별 가격, 뭐 티무역 가격, 매장별 가격.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지존은 금장하고 은장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금장은 3,380위안이고요, 은장은 3,280위안이고요. 팬더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품질로 나오죠. 흔히 말하는 지들 말하는 중국 가죽하고 이제 수입 가죽인데 사람들은 정품 가죽이라고 얘기하죠. 2,080위안짜리. 1,500위안짜리하고 2,080위안짜리. 이런 가격들을 제가 적어놓는데 이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하거나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한테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매장 가격을 적어놨는데 이걸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한테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거 보고 나서 매장에 가서 사든가 어디 뭐 다른 업자 찾아가지고 매장 가격이 이건데 너 얼마냐 물어보면은 많이는 못 붙이겠죠. 이제 매장 가격이 오픈이 돼 버리니까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올려놓는데 왜 운송비가 이제 150위안 자구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 미디움 25cm 3,280위안 운송비가 150이니까는 뭐 한 3,450위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고 나머지는 제 수수료가 되는 거죠. 이제 수수료를 얼마를 받는지가 이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구매 대행 업자들이 이런 거는 이제 비싸니까 제품 자체가 비싸니까 수수료가 좀 더 받겠죠. 받는데 뭐 예를 10만원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걸 비싸게 받는다, 뭐 싸게 받는다 이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뭐 이런 뭐 1,500위안짜리면은 뭐 수수료 뭐 한 5만원 왔다 갔다 받겠죠. 근데 뭐 그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원가와 운송비를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수수료가 나와버리니까는 그거를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다 사이트에 저는 기재를 해놔요.